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도대체 왜 윤 대통령이 친일을 넘어 을사오적과 같이 친일파처럼 행동하고 또 극우 친일파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고위관직에 임명하는지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열린공감TV에서 이런 의구심에 대해 일종의 실마리가 될 만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를 보고 저 또한 납득할 만한 사안으로 생각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27일 탐사보도 전문 열린공감TV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무속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난 2022년 3월 1일에 윤 후보의 종일행각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2021년 5월 29일 찍힌 윤 대통령의 강릉 외갓집 사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남묘 호랭개쿄라고 쓰인 액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묘 호랭개쿄는 일본 불교 종파 중 하나로 현재는 창가학회와 일련정종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족자를 거는 곳은 일련정종이라고 합니다. 즉, 윤 대통령의 외가 측은 일련정종을 믿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련정종은 태평양 전쟁 당시 천황과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제국주의를 옹호했습니다. 당시 일련정종을 이끌었던 대표자 스즈키 니쿄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 후유문을 통해 일본 제국을 찬양하고 금속제 불기구 공출공양 법요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련정종은 한국 내 교세 확장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일, 혐한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련정종 구법신도의 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서울시에서는 구법신도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가 일련정종이 일본 군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알게 돼 취소했습니다. 이에 구법신도회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구법신도회는 재판에서 일련정종의 교의만 따른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법신도회가 발간하는 일련신문 2018년 1월 18일자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한국에 사찰을 건립해 승려를 상주시키려는 것이고 이러한 시설을 일본 본산에 헌납하는 것이 일본 일련정종의 대업 달성이다라고 밝히면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2019년 일련신문 온라인판에서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항하는 한국 정부를 두고 언제까지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만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며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변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향후 더 자세한 사실들이 밝혀져야겠지만 윤 대통령의 외가는 이런 일본 극우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친가 역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1967년 당시로서는 일본 유학이 쉽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1982년 히토스바시 대학 개건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게 되면 그 나라의 체제와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 데다 윤기중 교수가 유학할 당시 일본은 선진국이었기에 일본의 발전된 문화를 접하며 윤 교수는 일본식이면 좋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윤 교수의 사고를 아들인 윤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윤 대통령은 아버지를 따라 방문한 일본을 회상하며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은 정직하다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가족과 친척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맹목적인 친일파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부터 문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협력을 위해서 과거사 문제를 언제든 덮어줄 수 있다는 듯 말했던 부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역사적, 외교적으로 무지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친일파 본색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거기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도 아닌 우리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도록 강요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할 때에도 일본 대신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일본에 아무런 항의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현재 국내 유일무이하고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제적 플랫폼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을 두고도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무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대며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윤 정부 때 친일 뉴라이트 관료들이 대거 포진됨과 동시에 각종 친일 정책이 추진되며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극우 외색이 짙은 일본 종교에 심취한 외가 쪽과 일본 유학생이자 일본 대학 개건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친일이 아닌 뉴라이트 사관의 친일파적 가치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 친일파들의 득세를 돕는 데 일조했으며 또한 이들과 함께 친일을 넘어 숭일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기탄 없이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한일 관계와 대일 정책에서 드러나며 단지 일본과 동맹국으로서 친하게 지내거나 협력하는 차원이 아닌 식민지적 사고에 기반한 대일 외교를 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 배국 정치를 일삼는 윤 대통령과 뉴라이트 사관의 찌들은 친일파들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는 이러한 친일파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